여러분은 윤년이 왜 생기는지 궁금해 본 적이 있나요? 다 합치면 하루가 될 정도인 그 여분의 시간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리고 만약 윤일에 태어난다면 어떨까요? 매년 생일이 찾아오지 않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그러면 나이도 안 먹는 건가요? 어쨌든 답을 찾아 저와 함께 고대 로마로 떠나보시죠. 1년은 지구가 태양 주위를 완전히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아주 정확히 말하자면 지구가 공전을 하는 데는 365일 5시간 48분이 걸립니다. 매년 5시간 48분이 계산되지 않는 셈이고 4년이면 이 시간이 쌓여서 하루가 될 정도가 됩니다. 하지만 계산이 항상 매우 정확했던 것은 아닙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통치하던 시기에 로마 달력에는 355일밖에 없었습니다. 2년마다 22일로 구성된 한 달을 달력에 추가했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로마인들은 자신들의 달력이 계절의 변화와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카이사르는 천문학자들에게 기존의 달력을 수정하는 임무를 주었고 이들은 기원전 45년에 4년마다 하루를 더 추가하는 새로운 버전을 제안했습니다. 윤일이 처음 도입된 경위는 이렇습니다. 윤년을 라틴어로 비섹스터스라고 했는데 그것은 새해 6일 전이라는 뜻으로 원래는 2월 24일 다음에 하루가 추가되었습니다. 고대 로마에서는 3월 1일에 새해가 시작되었고 그래서 윤일이 2월 말에 추가된 거죠. 새 달력은 율리우스력이라고 불렸습니다. 하지만 당시 2월은 평년에 이미 29일이었고 윤년에는 30일이었습니다. 왜 짧아졌을까요? 카이사르의 조카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가 로마 제국을 지배하기 시작했을 때 그는 자신의 이름을 딴 8월이 7월만큼 길고 중요한 달이 되길 원했습니다. 7월은 31일이 있었죠. 그래서 그는 2월을 하루 줄여서 8월에 하루를 더했고 그때부터 8월은 31일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달력은 율리우스력과는 다릅니다. 15세기가 지난 후 그 달력도 별로 정확하지 않아 있었다는 것이 분명해졌어요. 천문학자들은 달력에 3월 21일로 표시된 춘분이 실제로 그것보다 훨씬 이르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율리우스력을 수정해야 할 필요가 분명해졌고 1582년 교황 그레고리 13세는 천문학자들이 윤년의 수를 줄이도록 만듭니다. 그때부터 새로운 규칙이 적용되어 왔습니다. 4로 나눌 수 있는 모든 해가 윤년이 되고 100으로 나눌 수 있는 해는 제외됩니다. 좀 더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400으로 나눌 수 있는 해도 윤년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1700년, 1800년, 1900년은 윤년이 아니었고 1600년과 2000년은 윤년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윤년을 영어로 leap year라고 부를까요?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1월 1일이 평년 월요일이라면 다음 해의 1월 1일은 화요일이 될 것입니다. 그 해도 윤년이 아니라면 말이죠. 하지만 윤년에는 요일이 이틀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평년에 1월 1일이 월요일이었다면 윤년인 다음 해에는 1월 1일이 화요일을 건너뛰고 수요일이 되는 뛰어넘기, 즉 립이 발생합니다. 바로 그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윤일에 태어나게 될 확률은 1461분의 1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2월 29일에 태어난 410만 명 중 한 명입니다. 한 예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생 코치 토니 로빈스도 여러분과 같은 날 태어난 사람이에요. 윤일에 태어난 다른 유명한 사람들 중에는 세빌리아의 이발사를 쓴 이탈리아의 작곡가 조아키노 로시니, 프랑스의 영화배우 미셸 모건, 아메리칸 재즈와 스윙의 전설 글렌 밀러, 미국인 우주비행사 잭 로버트 루스마가 있습니다. 18세기에 독일의 한 유명한 도덕가는 2월 29일에 태어난 불행한 사람들을 위한 위안이라는 에세이를 썼어요. 그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매년 생일을 축하해야 하는지에 대한 세부 계획을 제안했습니다. 그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다음 얘기를 들어보세요. 오전 6시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은 2월 28일에 생일을 축하할 수 있습니다. 저녁에 태어난 사람들은 3월 1일에 생일을 기념할 수 있어요. 오전 6시에서 정오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은 2년 동안은 2월 28일에 그리고 3년째에는 3월 1일에 파티를 열 수 있습니다.
정오에서 오후 6시 사이에 태어난 나머지 사람들만을 위한 일정도 있습니다. 첫 해는 2월 28일에 그리고 다음 2년 동안은 3월 1일에 생일을 기념할 수 있습니다. 좀 복잡하긴 하지만 절대 지루하지는 않을 거예요. 2월 29일에 태어난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윤년이 있는 해만 자신의 생일을 세는 재미있는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분증에 있는 나이보다 4배나 더 어린 제2의 나이를 뽐냅니다. 텍사스의 한 마을 앤소니는 자칭 세계 윤년의 수도라고 합니다. 4년마다 마을에는 축제가 열리고 윤일이 생일인 모든 사람들이 모여 함께 저녁을 먹습니다. 마을 이름이 앤소니 로빈스와 같은 것이 우연인지 궁금하네요. 2월 29일이 생일인 사람을 알고 계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윤년과 관련된 다른 많은 의식과 전통이 있습니다. 19세기에 흥미로운 결혼 전통이 인기를 끌었어요. 보통 남자들이 여자에게 청혼하기 위해 한쪽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윤년에는 여성이 남성에게 청혼할 수 있었습니다. 여성들이 청혼 엽서를 보내고 대답을 기다리고는 했죠. 역사학자들은 그 전통이 실제로 훨씬 더 일찍 시작됐다고 믿고 있습니다. 5세기 아일랜드의 수녀 성 브리지타는 성 패트릭에게 여성들이 구원자들의 청혼을 너무 오래 기다려야 한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성 패트릭이 4년마다 한 번씩은 여성이 청혼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또 다른 버전에 따르면 스코틀랜드의 마거릿 여왕이 1288년에 이 법을 정했다고도 하는데 청혼을 거부한 남성들은 벌금을 물었습니다. 하지만 벌금은 많은 돈이 아니었는데요. 키스와 실크드레스 아니면 12켤레의 장갑이었습니다. 누가 이 전통을 시작했든 간에 이는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에 여전히 존재합니다. 많은 여성들이 남자친구에게 청혼하기 위해 윤희를 기다립니다. 윤년은 세계 주요 스포츠 행사 중 하나를 개최하기 위해 선택되기도 했는데요. 바로 올림픽 경기입니다. 이제 하계 올림픽은 윤년에만 열리는 반면 동계 올림픽은 2년 후에 열립니다. 스포츠계는 고대 그리스인이 시작한 전통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멋진 행사는 너무 자주 열려서는 안 되고 단 4년에 한 번씩만 하기로 결정한 것도 그들이었죠. 매년 고정된 급여를 받는 사람이라면 윤년에는 손해를 보는 것 같을 거예요. 하루를 공짜로 일하는 셈이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윤년이든 아니든 간에 2월을 28일과 4분의 1일로 계산합니다. 이 사실은 메릴랜드의 한 교사가 2008년에 캠페인을 시작하도록 만들었는데요. 사람들에게 2월 29일에 일을 하지 말자고 촉구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아무런 성과도 없었습니다. 윤일이 휴일인 곳은 아무 데도 없으니까요. 1930년에 뉴욕에서 또 다른 달력이 등장했습니다. 달력 발명가들은 윤일을 2월 29일에서 6월 31일로 바꾸고 그것을 전 세계적인 휴일로 만들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 역시 결코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시도해볼 만한 가치는 있었죠.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비디오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그리고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멋진 비디오들이 있습니다. 왼쪽이나 오른쪽을 클릭하고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